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노무사 노동경제학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추후 뭐 강의 시간이라든가 따로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올릴 테니까 오늘은 시험 보신 분들은요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너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주관식 아니겠습니까?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사실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뭐 한 요 정도 나왔군 정도만 보시고 좀 쉬세요. 잊으시면서 쉬시기를 바라고, 이제 새롭게 연기부터 시작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뭐 선택 과목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경제학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저 강사가 좀 어느 정도 뭐 적중을 했는지, 뭐 대부분 다 적중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 믿고 따라갈 만한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카페에 가보시면은요 제가 이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자료들을 여기다 쭉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등업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급 정보를 볼 수 있는. 근데 그 등업은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뭐 하시면 볼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벌써 여기 보시면 시험 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봤는가 느낀 점 있잖아요. 후기.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좀 올려 주시고요. 가끔 많은 질문들이 전 이렇게 썼는데 점수를 부분 점수 몇 점 받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채점한 것이, 제가 문제를 냈고 제가 채점하는 거면 당연히 한 요 정도 쓰면 이렇게 점수 줄게요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상대평가로 표점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친구들이 더 못 썼으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정답도 맞추고 잘 썼는데 근데 모든 수험생이 답을 다 맞췄어. 그럼 거기서는요 답 쓰는 과정에서 그래프나 계산 과정 거기까지 부분 점수가 들어가니까 나는 정답은 맞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상대평가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는요 우리가 게시판에 가보면 이번에 어떤 문제가 또 출제될까요? 해서 AI 한 5, 6개에다가 한번 이벤트를 했잖아요. 근데 또 많은 AI들이 그동안 노동의 공급, 여가와 선택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동 공급보다는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노동 공급 문제가 나왔고요. 어렵지 않게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프 여기 보시면 그래프 그리고 계산하세요 했으니까 그 과정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보임금이 시간당 임금률 10,000원이 되기 위해서 비근로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5문항으로 해서 50점 이거 계산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보고서 같이 해가지고 기출 해설에 대해서 자세한, 여기 보시면 여가 선택 모형과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좀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기출에 대한 해설을 자세하게 그래프까지 있습니다. 해서 올릴 테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받으셔 가지고요 그냥 찬찬히, 급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카페에 올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을 때, 보조금이 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이 그림까지 그리고 MRS랑 목적식, 제약식 썼습니까? 쓰셔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제약된 상황 하에서 효용 극대화 이걸 찾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되게 많죠.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산제약식을 이렇게 쓰잖아. 보리아스 책에서는 C는 마이너스 W 거기서 끝나는데 그것보다는 소비재 함수의 소비재 가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 요 예산식 연습 조금 해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1에서 2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무수히 많이 연습했으니까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효용함수가 이렇게 곱하기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요 비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성 기울기가 가파르게 됐잖아. 그러면 효용극대화 선택점이 이런 식으로 여가와 소득이 변하지, 여가와 노동 시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것도 보시고요. 요거 우리 보시면 뒤에 응용 실전편에 보면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시험 나왔었던 그 문제랑 똑같은 패턴의 문제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임금 있고요. 요거 임금률이 올라갑니다. 이 조금 어렵죠? 제가 이제 5분의 4를 지급한 다음에 초과 임금을 또 한 번 꺾는 걸로 이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근데 우리가 가끔 제가 문제를 숫자가 지저분한 것도 내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를 계산해야지 실제 시험 문제는 조금 깔끔하게 나오거든. 좀 한결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비근로소득이 있을 때 언제 일을 하지 않게 됩니까? 유보임금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보임금이 1이 되었을 때 그때 비근로소득이 얼마가 될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안지 쓸 때요. 앞에 이렇게 기본 설정을 좀 쓰셔야 됩니다. 효용 함수 써주시고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전체 총 근로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빼는 거,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10,000원. 요거 이용해 달라고 그랬죠. 소비자 가격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원래 예산선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는 그 설명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예산선 우회하는 직선을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도 맞아요. 맞긴 한데 제가 여기는 소비자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넣는 걸로 하시면 더 좋긴 해요. 저 이렇게 하면 점수 깎입니까? 깎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MRS가 W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구해 주시고 끝에 결론 및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점 쉽게 받을 것 같고요. 근데 50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되면은 임금이 1이 아니라 2배인 2를 할증해서 준다. 그때 어떻게 되니? 똑같습니다. 똑같이 MRS 구하시고 대신 예산선이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여가시간이 5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50시간 넘어가면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니까 굴절된다라는 거 그림 잘 그려주시고 요 예산선에서 효용 극대화가 결정됩니다. MRS랑 똑같이 한 다음에 예산선에 집어넣으시면 근로시간과 소비 수준 다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거 중간에 계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 있거나 하면 카페에다가 제보 주세요. 거기 덧셈 뺄셈 틀렸습니다. 취지는 뭐 이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취지는 이렇게 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그때 효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효용까지 더 계산해서 주시면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증 임금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이 인상되는 거야. 임금이 1.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대입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최적 여가 시간이 50시간이었는데 이게 변하진 않습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증 임금 했을 때랑 임금 그냥 인상했을 때랑 뭐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 잘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증 임금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아요. 거기에 대체 효과 이런 것들 효과가 더 반영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0만 원 추가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끝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임금률은 똑같이 그대로 10만큼 상향, 평행 이동하는 걸로 예산선 써주시면 되겠고 최적 선택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패턴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계산 실수만 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던 하지 않던 내가 이 정도는 줘야지 내가 최소한 일을 하러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겠다.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MRS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죠. 자, 다음에 1번은 그렇게 50점짜리가 끝났고요. 2번 문제는요. 신호발송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두 유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비중이 50% 있을 때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능력이 하이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비용도 훨씬 더 작게 들어가요. 아무튼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그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분리균형과 혼합균형 그거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살짝 보시면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뭐 굳이 보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비대칭 정보의 선택과 관련한 마이클 스펜서의 그 모형 설명 조금 얘기할 거고요. 이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요 일괄균형, 풀링, 분리균형 뭐 요거 나타내는 혼합균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평균 급여 제공하는 거랑 분리균형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거 우리 본문 나와 있는 거죠. 분리균형이 뭡니까? 그래요.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으러 가고 능력 없는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장애물을 설치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요. 그걸 통해서 기업은 하나의 스크리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았을 때 증가하는 임금이 교육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커야지. 그래야 남는 장사니까 교육을 받을 것이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에휴 그거 대학 졸업하기 졸업장 따기 힘만 들고 별로 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할래. 이래야지 둘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요. 이건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이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두 명의 능력자와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를 답안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강조했죠. 이게 유명한 교수님의 미시경작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인데 모 대학의 노동경제학에서 문제로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요거는 약간 어려운, 특히 미시경작 얘기지만 문제 자체를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표로 제시됐잖아. 그래서 근로소득이 바로 생산성이고 비율, 여기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갔죠. 올라간 건 아니고 P와 1-P, 0.4와 0.6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0.5, 0.5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이렇게 나타낸 거 요거 푸시면 됩니다. 그림까지 그려서 나타내시면 더 좋겠죠. 자, 문제 첫 번째는요. 분리균형이 과연 성립할 것인가? 대졸자랑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임금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학 졸업한 친구는 요거 임금 차이 요걸 일일이 보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면 대학을 졸업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야 대학 다녀봤자 얻게 된 이득이 별로 크지 않게 되면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판단을 해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균형 성립하려면 나눠져야 되는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대학 교육을 받을 유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을 유인이 없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균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혼합균형, 이렇게 통합, 혼합균형 이걸 나타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떤 사람이 능력자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제공해. 전체 50% 비중이니까 50% 0.5 또는 2분의 1 해가지고 40, 25 이렇게 하면 32.5라는 평균 임금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가지 않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능력 있는 친구와 능력 없는 친구 모두 다 대학을 가는 게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둘 다 대학을 가지 않는 균형이 될 수도 있을까? 그거를 살짝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안 하셔도 돼. 제가 봤을 때 저는요. 통합균형이 모두 대학을 간다를 선택했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통합균형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걸 한번 체크하시면 좋긴 하지만 안 하셔도 뭐 그렇게까지 점수를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라요. 채점자 마음이니까. 근데 아무튼 둘 다 가는 쪽으로 답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니 그러면 교육 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그널링 모형에서는 능력이라는 게 대학을 왜 가니?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왔더니 능력이 향상이 올라가게 되면 능력은 후천적인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인적 자본 이론 모형이죠. 근데 신호 발송 모형에서는 야 능력은 애시당초 타고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나 능력자입니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야 우리가 대학 졸업장을 따러 대학 가니? 맞아요. 맞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남과 다르게 분리시키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시그널링 모형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사회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다라고 본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독점과 관련한 독점적 노조 문제인데요. 이거 되게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유명한 문제죠. 제가 모의고사 때도 많이 냈어요. 보리아스 교수님 책 연수 문제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문제 하나만 건질 게 있어서 그건 자주 출제했죠. 여기 나와 있는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요. 효용함수가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량 이게 둘 다 콥터글라스 효용함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음 3개로 25점짜리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답만 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요거 목적식과 제약식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해주시고 노조 입장에서는 효용 극대화가 임금을 많이 주면 효용이 증가하고요. 고용을 많이 하면 효용이 증가합니다. 제약 조건이 뭐야?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잖아.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제약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우리 임금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효용함수 W 곱하기 L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몇 명의 고용자를 고용하는 게 좋겠냐. 목적식 제약식 쓰셔서 MRS 구하시고 여기 PY분의 PX 같이 임금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쭉 푸시면 나올 수 있는 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뭐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번 수험생들 말고 앞으로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독점적 노동조합 모델을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물음 1번 볼게요. 아니, 노조가 60명의 고용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노동 수요 곡선이 제약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60을 집어넣게 되면은 임금은 7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노동조합이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금과 고용량을 구하세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목적식, 제약식 써주시고 근데 이거를 MRS로 푸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냥 저 MRS 생각 안 납니다. 이거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적 고용을 구하려면 W를 여기다 넣어서 L로 미분하게 되면 최적 고용량이 되고요. L을 집어넣으면 W를 미분하면 최적 임금이 나오지.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정보를 구하게 되면 다른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풀으면 답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MRS 우리 앞에 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MRS랑 임금률 그걸로 해서 푸는 게 뭔가 더 있어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정답만 잘 찾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물음 3번이 문제인데요. 노동 수요 곡선이 탄력적으로 변할 때 고용, 임금,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가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 감소가 팍 일어나.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은 올라갔는데 고용 감소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약간 노조의 힘이 바게닝 파워인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공급 곡선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고용 감소 폭이 크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거나 고용 감소가 오히려 더 임금을 대신 낮게 설정하면 고용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더 임금을 확 올려주세요 하면 고용 감소가 확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탄력성이 커질수록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오히려 감소가 커진다라고 쓰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오히려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L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 효용 봤죠? W 곱하기 L이야. 근데 임금 W가 올라갔더니 L이 크게 감소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효용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만 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해요. 몇몇 분들은 답안지 쓸 때 아니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크면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 고용이 크게 감소하니까 임금은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고용 감소는 크고 효용은 감소한다. 이렇게 한 두 줄 쓰면 끝!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아닐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탄력성 제가 계산하는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나왔을 때 L 집어넣어서 여기다 효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임금이 2분의 A 요거. 아니 여기 보시면 이게 기울기가 B가 바로 탄력성과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은 2분의 A로 B와 관련 없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를 집어넣으면 고용이 B분의 요거 2B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B가 떨어지게 되면 이 탄력성 요거랑 반대가 되니까 그럼 고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은 요거잖아. 효용은 B가 떨어질 때 효용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만약에 작아질수록 곡선이 더 평평해질수록 그러면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식으로 좀 풀게 되면은 이번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답만 띡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고득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그래프나 과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런 과정까지 좀 뭔가 탄력성 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가 좀 더 추가적인 점수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시험을 볼 때는 좀 불이타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늘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데 막상 실전에 가보면 우리가 늘상 했었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험과 관련해가지고요. 늘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시고 시간이 되면 불이타성 문제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저도 어디 밖에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답안지 받고 이렇게 그냥 빠르게 좀 약간 이렇게 총평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차차 자세한 설명 친절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소리 지르면서 쉬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야.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 시험 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망한 것 같고 이것도 안 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오히려 합격하고요. 나는 이거 쓴 것 같아. 사실은 안 썼는데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런저런 얘기하면 나도 쓴 것 같고 이거 아는 내용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발표 때까지 겸허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내용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급하게 한번 작성하느냐고 이렇게 했고요. 카페에다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 공부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